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부채도 27억이나 되다 보니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기업이 정책자금 3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어떻게 자금을 확보를 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재고도 많고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표님이세요. 친구 제조업체를 창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직영 매장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자금 회전이 상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특히 21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7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마다 계속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채도 27억이나 되다 보니 금융기관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이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런 기업이 정책자금 3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올해에도 3억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총 6억을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은 제조시설도 있었고 직영 매장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사업 자체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하지만 문제는 정부 심사 기준에 맞지가 않았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경영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이 대표님과 논의를 하면서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자금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 기계로 추가 제작할 수 있는 업종을 확인을 했고 경영진단 컨설팅을 받아 진단 보고서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정책자금을 승인하는 기관에서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하는데 진단 보고서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이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보완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 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정책 자금을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를 상세히 정리해서 제출을 했더니 그 결과 정책 자금 3억을 승인받았습니다. 정책자금 받고 나서 대표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사업을 온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전환을 했고 새로운 제품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미국 수출까지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추가로 정책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담당자가 1억 원만 승인을 해줬는데 대표님께서 실사를 너무 잘하셨고 담당자도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총 3억 원까지 증액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 빚이라고 2억 5천만 원만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정책 자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대표님은 우리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받겠다고 하신 거죠. 정책자금을 승인받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경영진단을 활용하세요. 진단보고서를 확보를 하면 정책자금 승인 확률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보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상 매출, 시장 분석, 사업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책자금을 받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오늘 소개한 사례처럼 우리 회사의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